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여기 보면 유튜브들 많이 오셨는데, 오늘 실내에서 하는 이 유튜브 집회는 문재인 정권이 겁이 나서, 박원순이가 겁이 나서, 경찰이 겁이 나서 피해온 것이 아닙니다. 정강훈 목사님께서 제가 접견을 갔을 때 하나님께 기도를 해보고 그 응답을 들려드리겠노라. 그 말씀이 국민의 생명부터 구하라. 국민의 생명을 살리시려면 정강훈 목사님의 대성적 차원에서 오늘 실내 유튜브 대회를 하고 있음을 여러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괜찮습니다. 자, 오늘 여기 유튜브들 참 많이 오시겠는데, 그동안 제가 한 번도 유튜브님들 소개를 못해서 오늘은 사회자 직권으로 유튜브 각 방송 하나하나마다 호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혹시 빠지시면 나중에 명단을 적어서 우리 한경구단장에게 보내주시면 따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들어올 때 그 방명록에 적은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주사랑 이현미 TV, 박수 치세요. 너만 몰라 TV, 이성만 강장 TV. 자, 본인이 호명되면 손이라도 이렇게 해주셔야 알지. 자, LGS TV, 전파방송, 정예 강야 TV, 태극전사 TV, 성교한국 TV, 고난 극복 TV, 하양예능 TV, 하늘문 TV, 정규제 TV, 시사창고 김상진 TV, 부국 메아리 아이리 TV, 조갑제 TV, 상상은 자유, 다니스더 TV, 손상대 TV, 빅뉴스 TV, 무공화 TV, 봉주로 방송 TV, 진검다리 TV, 자유통일당 TV, 김문수 TV, 수잔나 TV, 우파사랑 TV, 보검 TV, 개미애국방송, 하나님의 군대 TV, 동두천 연천지부장 TV, 모르드게 TV, 신의 한수, 너아라 TV, 이마리아 TV, 영우방송 TV, 국성 TV, 엄마방송, 김장로 방송, 고교연합 TV, 뉴스포인트 인터넷신문, JS 방송, 남수연 방송, 정일 TV, 오홍 방송. 아이고 많습니다. 그동안 뒤떨어진 대한민국의 역사를 진실만을 전해주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애국 유튜브들께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자, 오늘 실내라서 제 평소 목소리는 4옥타브를 낮춰서 2옥타브에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마음은 끓어오르는데 소리를 질러서 이놈의 문재인 정권이 푹삭 내려앉도록 만들어야 되지만, 우리가 숨죽인 결과도 결국은 살아있는 코로나가 청와대로 가서 이것들 모조리 다 걸리면 2주간 격리식이면 우리가 빨리 가서 그 자리에 앉아서 있으면 돼. 간단해요, 간단해. 자, 오늘 많은 연사분들 나오실 때마다 많은 박수와 한우를 보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실내 집회이기 때문에 연사분들이 나와서 한 분 한 분 전해드리는 이 메시지가 여러분 가슴 속에 깊이 배기시면 좋겠습니다. 백이삭 TV님. 자, 지금 현재 전국 그리고 전 세계 700만 800만 우리 해외 동포들께서도 오늘 이 시간 함께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자, 그럼 순서 입각에서 지금 현재 종로 경찰서에 유치되어 계시는 우리 정강훈 목사님의 옥중 메시지를 우리 이성희 변호사님께서 직접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성희 변호사님 나오십니다. 소리가 안 나. 네, 이성희 변호사입니다. 정광훈 목사님의 변호인으로서 조금 2시간 전에 정광훈 목사님 접견 과정에서 오늘 대회를 위해서 낭독해 주신 말씀을 제가 적어서 대신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은 3.1절 대회를 하는 날입니다.
3.1절은 1904년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에 가서 조지 워싱턴대, 하버드대, 프린스턴 대학에서 공부하는 중에 프린스턴 대학 총장인 우드로 윌슨을 만나서 일어나게 된 사건입니다. 이승만은 한성 감옥에서 5년 7개월 동안 옥살이를 하던 중에 사형 선고를 받고 사형 집행을 앞두고 아버지인 이경선에게 아들의 시체를 찾아가라는 통보를 받은 상태에서 밤중에 기도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환상 중에 만났던 것입니다. 그때 이승만은 예수님께 마지막 기도를 했습니다. 내가 배재학교에서 영어 공부하기 위해서 읽었던 성경책 안에 있던 그리스도가 진실로 살아계신다면 저를 살려주십시오. 저를 살려주신다면 첫째는 일생을 당신을 위해 살겠습니다. 둘째는 내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살겠습니다. 라는 서원 기도를 하자 성령의 불이 떨어졌을 때 이승만에게 일생 동안 도움이 되었던 직관의 은사가 임했던 것입니다. 사람, 개인, 사건, 국가를 한눈에 관통할 수 있는 하늘로부터 오는 은사가 임했습니다. 영어로는 인사이드 아웃이라고 합니다. 그 사건 때문에 이승만의 대표작인 재팬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불멸의 책을 쓸 수 있었습니다. 그때 임한 직관의 은사가 프린스턴 대학에서 우드로 윌슨을 볼 때 또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승만은 반드시 저 사람은 총장으로 끝나지 않고 미국의 대통령까지 된다고 하는 직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승만은 윌슨의 둘째 딸 잭시를 통하여 집요하게 우드로 윌슨의 가정과 접촉하여 우드로 윌슨의 패밀리 가족 중에 한 사람으로 가까이 지내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승만이 예견한 대로 우드로 윌슨은 뉴저지 주지사를 거쳐서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고 제1차 세계대전을 통하여 다시는 전쟁이 없는 세상을 만들어야겠다고 하는 윌슨의 결의에 따라 모든 민족은 스스로 살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 민족 자결주의를 외친 선언을 하려고 하는 의도를 알아차리고 그 기회를 한국의 독립의 기회로 삼기 위해서 3.1절을 일으킨 것입니다. 우드로 윌슨이 민족 자결주의를 선언한 것은 유럽의 전쟁을 보고 강대국인 인구가 많은 독일, 불란서, 영국 같은 나라가 작은 나라를 점령하는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서 외쳤던 선언인 것입니다. 그때 이승만은 그 기회를 한국의 독립의 기회로 삼기 위하여 한성, 연해주, 만주, 동경 4대 독립단체에 지시하여 우드로 윌슨이 민족 자결 선언을 할 때 한국에서 대규모 저항운동을 일으키라고 지시를 해서 바로 일어난 사건이 1919년 3.1 독립운동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을 점령하고 있는 주사파 세력과 문재인은 한국 근대사를 왜곡시키기 위하여 역사를 조작하고 있습니다. 문재인은 지난 3.1절 대회사를에서 1948년 8월 15일 건국을 인정할 수 없다고 공식 선언하였고 대한민국이 세워진 원초적 사건은 상해 임시정부로 봐야 된다고 주장했으나 이승만을 지우기 위해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선언했고 상해 임시정부로 근원을 옮겼지만 거기도 이승만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승만은 상해 임시정부의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러자 문재인은 1919년 3.1 독립운동으로 국가의 시작을 다시 옮겼습니다. 그러나 진실한 사건은
3.1 독립운동도 이승만에 의해서 일어났다는 역사적 사실을 왜곡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문재인은 평양에 가서 평양 시민들에게 나는 남쪽 정부의 대표자로 왔다라고 선언한 것은 아직도 한반도에는 국가가 세워진 적이 없고 남쪽에는 남쪽 정부, 북쪽에는 북쪽 정부만이 세워졌다는 것을 말하기 위하여 했던 말인 것입니다. 그러나 문재인 속의 실제 사상은 대한민국은 무시하고 김일성이 세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한반도의 유일한 정통정부, 정통국가로 만들려고 하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은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내가 가장 존경하는 한국의 사상가는 신영복이라고 선언한 후부터 서독의 감첩 윤희상의 묘지에 부인을 보내 참배를 시키는가 하면 6.25의 3대 전범 김원봉을 국군 창설 유공자로 국민훈장을 추수하려 하다가 국민의 저항에 부딪혀 잠시 뒤로 미루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후 완전한 공산주의자인 조국을 법무부 장관으로 세워 공산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시도하다가 작년 10월 3일 광화문 이승만 광장으로 모여든 국민 저항에 부딪혀 저지당하자 추미애를 법무부 장관으로 세워 공산주의의 가장 기본 단계인 국가의 모든 땅을 국가가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비서실에서는 대한민국의 모든 주택은 국가 지정대로 해야 한다고 말하는가 하면 이 모든 것들의 최후 마지막 선언은 민주당 원내대표 이인영에 의하여 선포되었습니다. 4.15 총선 후로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통해서 평화헌법으로 개헌하고 사회주의 개헌을 하겠다고 공식 선언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은 아직도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재인이 문제가 아니라 이미 주사파에게 점령당한 국민들의 정신 상태가 더 큰 문제인 것입니다. 저는 어제 감옥에서 또 다른 사건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환기총에 공금을 횡령했다고 하는 전혀 또 다른 사건으로 덧붙여 처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환기총은 제가 취임했을 때 횡령할 돈이 전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재정이 오히려 마이너스 상태에 있었고 그 상태에서도 환기총 재정을 여러 곳에서 차압이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 후로 제가 진행했던 취임식을 비롯하여 15개 행사는 정체가 우리 교회와 제가 지원받은 선교비로 진행하였던 것입니다. 행사를 통하여 환기총으로부터 지원받은 금액은 10%도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보고 행사를 통하여 많은 이익을 만들어 횡령했다고 고발해서 거기에 대한 조사를 받게 되었고 그 조사 결과 해와경찰서 4명의 경찰관들의 의혹들이 모두 다 해소되었습니다. 앞으로도 5건의 조사를 더 받을 것입니다. 내일도 왜 자유일보를 찍었느냐는 것을 가지고 선거법 위반으로 또 조사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고소 고발은 수십 개, 수백 개로 계속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결국 정광훈 하나만 감옥에 가두어 놓으면 모든 것을 문재인의 뜻대로 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화문 집회와 주일 집회, 청와대 광야교회까지 완전 폐기시켰습니다. 지금도 제가 애국운동을 다시는 하지 않겠다라고 굴복을 하면 당장이라도 나갈 수 있겠지만 저는 결코 뒤로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저는 감옥에서 이대로 죽을지라도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어제도 아침 기도 중에 유관순이 사형당하기 직전에 마지막 진술한 것을 묵상했습니다. 조국을 위해 바칠 생명이 하나밖에 없는 것이 한이로다 라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심정을 공유했습니다. 문재인이 착각하는 것은
저 하나를 제거한다고 대한민국의 공산주의를 실현할 수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이미 대한민국은 70년 동안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으로 살아왔고 이 건국 정신은 국민들의 피 속에 뼈 속에 녹아있기 때문에 막상 문재인을 따르는 백계문이라도 할지라도 문재인의 마지막 단계인 국가를 해체하고 북한으로 편입하려고 할 때에는 그때까지 그들까지도 강력한 저항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러나 그때 가서 저항을 하면 많은 희생과 피흘림이 일어날 것입니다. 특별히 자신을 좌파라고 생각하고 맹목적으로 문재인을 추종하는 백계문 세력일지라도 그때 가서 사실을 안다면 때가 이미 늦은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민족사에서 실수한 많은 실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스라엘 민족과 더불어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민족이지만 한 가지 아쉬운 것은 나라가 망할 때까지 사실 파악을 하지 못하고 가만히 있다가 그 후에 희생을 치르고 저항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임진왜란이 그랬고 병자호란이 그랬고 그 뒤에 일어난 6.25가 그랬고 오늘날 문재인의 국가 해체 행위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전혀 눈치를 채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를 조사한 해와 경찰서 4명의 수사관들에게 조사가 끝난 후에 5분 동안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민주당 원내대표인 이인영이 4.15 총선의 주제로 사회주의로 개헌하겠다고 선포한 사실을 아느냐고 물었더니 조사관 4명 모두 다 모른다고 했습니다. 다시 물었습니다. 박헌영이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단 한 명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 질문으로 조선일보를 보느냐고 물었습니다. 한 명도 보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다른 경찰관에게 물었습니다. 김일성이 좋으냐 이승만이 좋으냐고 물었습니다. 대답하기를 둘 다 싫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국민들의 정신 상태라며 저도 감옥에서 같이 있을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도 저 개인을 생각한다면 저 자식을 데리고 미국에 가서 목회를 하다가 하늘나라로 가면 좋겠지만 국가를 김정은에게 넘겨주고 살 수 없기 때문에 저는 문재인과 투쟁하기 위하여 감옥에 와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번에 일어난 문재인 사태는 건국 후 70년 만에 일어난 가장 큰 국가 해체, 북한 편입, 중국, 러시아로 가려고 하는 사건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아직도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십니까? 저는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한기총 제26대 대표회장으로서 선지자적 사명을 다하려고 생명을 던져 투쟁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앞으로 되어질 일을 먼저 보는 분입니다. 본다는 것입니다. 두고 보십시오. 대한민국이 이대로 가면 반드시 망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문재인을 끌어내고 4.15 총선에서 대통령 선거와 총선을 함께하여 위대한 대한민국을 지켜내시든지 아니면 김정은 치하에 사시든지 두 가지 선택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3.1절을 맞이한 위대한 대한 국민 여러분, 이와 같이 거대한 일은 몇몇 사람이 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전 국민이 동시에 일어나서 문재인을 끌어내야 할 것입니다. 3.1절을 맞이하여 일주일 안에 이 일을 완성하기 위하여 5천만 국민들은 일시에 일어나기를 호소합니다. 문재인은 자신의 범죄 행위를 숨기기 위하여 중국 바이러스를 고의적으로 방치하여 자신의 실정과 국가 해체를 숨기고 있습니다. 한국이 감염 환자가 중국을 추월했음에도 불구하고 예방 마스크를 중국에 300만 장을 500만 달러를 지원하고 한국에는 마스크가 없어서 난리가 났습니다. 저 사람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인지 간첩인지 구분해내야 할 것입니다. 중국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것은 문재인 주사파 바이러스인 것입니다. 이미 문재인의 주사파 바이러스에 감염되신 국민들은
자가 확진을 통해서 문재인 바이러스를 쳐내고 여러분의 정신 건강을 지켜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시간이 없습니다. 결단해야 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연설 마지막을 인용하겠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소식은 생명의 소식이요 자유의 소식이니 2천만 동포들은 이 말을 전하시오. 모든 이로 하여금 이 사실을 알게 하시오. 분투하라, 싸워라, 이겨라.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반드시 승리합니다. 국민혁명의장 전광훈 드림. 자, 메시지 듣고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우리 이승희 변호사님께 다시 한번 저도 경험을 해서 알지만 접견을 갔을 때 정강호 목사님 얼굴을 보니까 감옥에 있는 분이 아니에요. 걱정이 돼서 물었더니 나를 걱정하지 말고 저놈의 문재인을 끌어내리는 게 우선이라 그래요. 그리고 내가 나갈 때 박근혜 대통령 손을 잡고 내가 나가리라. 세상에 많은 지도자들이 있습니다만은 목숨을 걸고 나서는 지도자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정강훈 목사님 마음속에 정강훈 혼자만 잡아내면 세상이 끝날 줄 알았던 문재인 정권이 2천만 똑같은 정강훈 목사님이 여기에 계신다는 걸 여러분 확인하십시오. 자, 이제 연사분들 한 분 한 분 나오실 텐데 참 스님이 이제 교회까지 오시면 이것도 좀 생소한 일인데 나라가 시끄러우니까 뭐 목사님이 저리 갈 수도 있고 뭐 다양하게 있을 텐데 자, 오늘은 종교적 이 문제보다는 반드시 여러분의 힘으로 우리의 힘으로 문재인 정권을 끝장내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여러분 다 동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엄찬스님의 연설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님은 어릴 적 1970년도 초에 국민학교 졸업하고 머리 깎고 경상북도 영천에서 태어났습니다. 14살에 중학교 갈래 저리 갈래. 저는 학교 가고 싶었죠. 그렇지만 형제들이 많아서 먹고 살 것이 없었어. 우리 그때는 먹는다고 해봐야 경상도 말로 멀건 갱죽, 남은 그 전부 다 이것저것 끌어이어가지고 물 가득 부어가지고 보리밥 좀 남은 것 부쉈어. 거기다 국수 몇 조각이 넣고 그걸 먹고 이래 살는데 스님은 너라도 살밥 먹어라 해서 부모님이 절에 보내서 절로 갔습니다. 절에 산지 스님이 절밥 먹고 산지 50년 만에 처음으로 애국 활동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신 하나님 정광훈 목사님이 계신 이 자리 사랑의 제1교회에 와서 3.1절 애국 집회 하게 됨을 너무 기쁘게 생각하면서 정광훈 목사님이 계시지 않은 큰 슬픔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스님이 불교도를 대표해서 한 말씀 올리고 그렇게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한 폐렴으로 얼마나 심려가 많으십니까? 국정심판에 심판론이 대두되고 있는 중요한 총선을 앞두고 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또한
경제 활동에 위협이 되고 있는 것이 큰 걱정입니다. 폐렴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위로와 쾌유를 기원드리며 사망하신 분들과 가족들에게도 진심으로 위로를 드리며 망자들의 왕생 극락을 기원합니다. 방역망이 구멍이 뚫려 많은 분들이 고통을 당하고 국민 모두의 생활이 큰 제약을 당하고 있습니다. 방문을 활짝 열어놓고 모기약을 뿌리는 것 같은 이해할 수 없는 대처가 이를 키웠다고 의료계는 말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를 자랑하던 의료 체계가 일순간에 무력화되어 국민이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격리 시설이 부족하여 의심 환자들이 집에서 격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병원을 다시 찾은 의심 환자를 더 확실해질 때까지 기다리라고 돌려보내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대구 지역 일대와 주변 지역 시민들의 고통에 대하여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조속히 안정되기를 기원합니다. 국제적으로도 50여 개국이 한국인들의 입국을 막고 있다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중요 교역국들로부터 외면과 홀대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한 폐렴과의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중국인 입국을 막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납득할 수 없는 변명만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정부의 처분만을 기다리기만 해야 하는지 화두를 던져봅니다. 또한 중국으로부터는 역차별을 받고 있는 중에도 중국 대학생들을 받아들인 것도 부족해 귀빈 대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상식이 통하지 않는 이면에는 그 무엇인가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국가를 해하는 이유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하여 스페인 군인들이 남미를 점령할 때 천연두가 묻은 담요를 마야 인디안들에게 선물하여 마야인들이 천연두로 무너지게 한 교훈을 새겨야 할 것입니다. 동북공정으로 호시탐탐 한반도의 북속을 노리는 중국, 그 정부와 한국으로 온 그 대학생들은 양국이 서로 돕는 정신을 행동으로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한 폐렴도 문제지만 이로 인한 사회적 동요와 경제의 파탄도 심각히 우려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중국인의 출입을 막고 정무적 판단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판단과 통합된 노력을 촉구합니다. 아울러 수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광장 집회를 이끌고 있는 정광훈 목사의 구속을 규탄하며 적극적인 석방을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민족은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지금과 같이 세계가 부러워하는 국가를 이룩하였습니다. 지금 우한 폐렴과의 전쟁은 좌도 우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우리 국민 모두가 일치 단결하여 슬기롭게 판단하고 행동하여 우한 폐렴 위기도 극복하고 바른 나라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국민 여러분, 하나님의 한 총이 부처님의 가피가 같이 우리 국민들에게 함께 하여 주기를 기원드립니다.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우리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근 2년 가까이 하신 도봉선님 꼭 하실 메시지가 있다 해서 마이크 잠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 스님들이 이렇게 교회에 온 것도 처음이지만 이 교회에서 우리 스님들은 개방해 준 것만으로도 감사드립니다. 요 며칠간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겠지만은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문재인 탄핵에 대한 동의자 수가 미친년 널뛰듯이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제가 2년 가까이 지금 응천 스님 말씀드렸지만은 2년 가까이 청와대 앞에서 시위를 하면서 처음부터 지목하고 나온 것이 청와대 청원 게시판이 조작질을 해서 이것이 여론몰이를 한다고 이것을 고치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 사람들은 교활하게 이것을 계속적으로 숨겨왔고 이제 와서 터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공산주의자들은 전략이 모든 언론을 장악하고 조작하고 그것으로 여론몰이를 해가지고 자기네 의도대로 해나가는 겁니다. 이 청와대 청원 게시판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조작과 여론몰이 그리고 외국의 상대방에 대해서 이렇게 악평을 하고 평해하는 것이 시작했는데 줄여 갑니다. 예, 그러면은 분명히 저희들이 알아야 될 것은 그겁니다. 이 공산주의자들에게 모든 것이 언론에만 요즘에 언론들이 언론의 자유를 말씀하시고 식자들이 표현의 자유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제26조 청원권입니다. 우리가 국민들이 부당함을 받은 것에 대해서 싫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말입니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은 우리가 부당함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공간인데 이것을 중국인들에게 오픈을 해서 중국인들과 우리 국민들과의 언론 전쟁을 일으키고 있어요.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분명히 하셔가지고 조작질을 멈추고 여론몰이를 멈추고 우리 국민들의 올바른 얘기를 들어달라고 해야 됩니다. 모두가 일어나서 우리가 부당한 것에 대해서 싫다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스님께서 야 이제 얘기 좀 하려고 그러니까 그만하라 그러니까 약간 이제 성질 좀 다신 것 같은데 양해를 구하시고 다음 기회에 제가 30분 통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 말 맞습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여론 조작은 중국 아이들이 떼거지로 그룹이 만들어져 있어요. 얘들이 죽이고 싶어도 죽이고 살리고 싶으면 마음대로입니다. 문재인가 그걸 즐기고 있다는 거죠. 더 이상 가다가 나라 망합니다. 정원 목사께서 전에 본회표에 미친 자에게 운전대를 맡길 수 없다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운전대 빨리 뺐어야 돼요. 내일 뺏으러 갑시다. 자, 오늘 쟁쟁한 연사들이 많이 오셔서
연사 한 분 한 분의 얘기를 귀담아 다 들어야 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연설을 조금만 짧게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시간이 좀 됐다 싶으면 빵빵 한번 좀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천주교를 대신해서 우리 대수천의 이계석 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계석입니다. 참 여러분 볼 면목이 없습니다. 천주교도 신부가 하나 나와서 감옥에 가 있어야 그게 정상적인데 이 우리 하는 애국운동을 회방 놓기 때문에 참 여러분 앞에 얼굴 들기가 참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570만 우리 신자들의 마음을 함께 묶어서 문재인한테 요구한다. 바로 그 죄 없는 우리 전광훈 목사를 하루빨리 석방하라. 이 말은 같이 570만 이름으로 문재인한테 전달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문재인이가 과연 전광훈 목사님이 이 선거법에 했다고 구속할 자격이 있습니까? 여러분 잘 아는 드루킹으로 8,840만 개 댓글 중에 대통령 자리 훔치고 청와대에다가 선거대책 본부 세워가지고 자기 친구 송철호를 그 울산시장에 당선시킨 문재인이가 과연 그 우리 깨끗한 전광훈 목사님을